마지막 41번부터 42번까지 장문 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 독해는 어떻게 푼다? 우리 장문 독해는 주제문과 어휘문이 합쳐진 문항이기 때문에 주제문 풀듯이 어휘문 풀듯이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주제문은 어떻게 푼다?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해서 이 글의 소재와 방향성을 찾아주고 이 틀에 맞춰가며 글을 읽고 패러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에 집중하다 보면은 주제문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어휘문도 마찬가지로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해서 이 글의 소재와 방향성을 설정해주고 이 틀을 통해서 각 문항들을 판별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틀을 통한 판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는 앞뒤 문장과의 논리를 통해서 판별해 주시거나 혹은 문장 내의 자체적인 논리를 통해서 해당 문항들을 판별해 주시면 된다. 41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존재가 발달했대 많은 반복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발달한 뒤부터 뭐 속에서? 유선 전화의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유선 전화를 하면서 뭔가 사회적으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감정이 뭔가 계속 발달했대. 그런 동안에 인식이나 감정이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뭐 속에서? 대화 속에서. 다시 대화라는 맥락 속에서 타인과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감정하고 인식은 뭐였대? 계속 지속되어져 왔대.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하는 말은 뭐야? 우린 옛날부터 대화를 통해서 서로 뭐가 됐다? 연결됐다라는 감정을 계속 느꼈는데, 이게 계속 뭐 했다고? 반복을 통해서 계속 발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문장을 정리하면 되겠네. 이제 여기에 맞춰가면서 각 문항들을 판별하고 글을 읽으면서 주제를 찾으면 되겠죠. 다음 문장 보시면 연구자들이 탐구했대. 과학 기술들을 탐구했고 정도를 탐구했는데, 그 과학 기술의 특징이 사회적인 그 존재라는 감정에 도달하는 그 정도를 마찬가지로 판단을 했대. 그럼 봐봐. 과학기술이라는 건 결국 뭐겠어? 뭔가 발달한 거잖아. 발달. 즉 과학기술을 통해서 뭐가? 사회적인 존재감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볼 거래. 즉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커넥티드 됐다라는 게 지금 뭐하고 있다라고? 발달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네. 하고 뒤에 보니까 for example 하고 예를 들어가 나왔으니 앞문장 그대로 반복하겠네. 또 우리의 틀이 뭐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반복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다음 문장 보시면 몇몇 연구원들은 연구했대. 매체의 풍부성을 연구했어. 또는 단서의 숫자를 연구했다라는 거야. 사회적인 존재를 전달하기에 용이한. 그러니까 다시 연구가 이 매체의 풍부성이라는 거를 연구하고 얘네가 전달할 수 있는 단서의 숫자를 연구했대. 여기 뭐가 있어? 5월이라는 애가 있죠.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 앞뒤로 뭐가 나와야 돼? 비슷한 맥락의 말이 나와야 된다. 풍부함이네. 풍부한 거니까 숫자로 치환이 돼야 한대? 되죠. 되니까 A번은 뭘로 판단하는 거야? 5월 때문에 문장 내의 논리로서 판단이 되는 거고, 만약에 판단이 안 됐으면 뭐 해야 돼? 뒷문장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다음 보시면 그러니까 전화인데 얘는 음성적인 단서를 주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준대. 이 전화는 잠재적으로 더 풍부하대. 뭐보다? 이메일보다. 근데 이메일은 문자적인 단서만 주고 피드백을 준대 못 준대? 못 준대. 일단 첫 번째, 전화라는 건 결국 뭔 거야? 이메일보다는 발달된 애죠. 발달된 애야 문자보다. 근데 얘가 오디오적인 음성적인 단서를 주고 피드백도 준대. 근데 이메일은 문자적인 단서는 주는데 피드백은 준대 못 준대? 못 준대. 다시 음성적인 단서, 피드백. 얘 지금 단서 몇 개 줘? 2개 주네. 이메일은 문자적인 단서 줘. 근데 피드백은 준대 못 준대? 못 준대. 아 그러니까 전화는 우리한테 Q를 몇 개 줘? 2개 줘. 문자 몇 개 줘? 1개 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넘버, 숫자 비교 가능하네. 이렇게 문장 내로 못했으면은 뒷문장을 통해서도 판단이 되는 문장이었고, 다시 전화는 단서가 2개, 문자는 단서가 1개.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전화가 더 richer, 풍부하다라는 거네. 즉 B번은 뭐를 통해서? 문장 내의 논리를 통해서 판단이 가능한 거였고,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이메일보다 발달한 기술인 전화가 뭐 하는 거야? 더 많은 단서를 주니까 더 많이 연결시켜 주는구나. 즉
대화를 통해서 연결되었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계속 뭐가 되고 있는 거야? 발달하고 있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기술이 발달하면 연결감이 커진다는 말하고 똑같구나 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보시면 이 화상회의라는 것은 또 고려된대. 더 풍부하다라는 거야, 전화보다. 왜냐하면 이번엔 시각적인 단서가 추가된대. 그래서 이 시각적인 단서가 추가되는 게 비디오 화상회의가 더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진대. 복사하는 것에 뭐를 복사하냐면은 인식된 되게 황금선이야. 대면하고 직접적인 사회적인 존재에 있어서. 일단 다시 비디오 화상회의가 더 풍부하대. 왜 풍부하겠어? 비디오 화상이니까 당연히 서로 뭐해? 눈으로 보이죠. 눈으로 보이니까 시각적인 단서가 당연히 뭐 된 거야? 포함이 된 거네. 얘는 일단 뭐 문장 내의 논리로서 당연히 비디오 화상회의니까 눈으로 보이겠지. 즉 C번은 문장 내의 논리로서 판단이 될 거고, 여기서도 결국 말하는 게 뭐야? 전화보다 더 발달한 게 뭐야? 화상회의잖아. 즉 기술이 발달하면 뭐 한다고? 단서가 추가가 돼서 연결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우리가 확장하고 설정한 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네. 그럼 이쯤 읽었을 때 이게 뭐라고 주제겠구나라고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심을 하면서 뒷문장을 빠르게 읽을 수가 있겠네. 기술이 발달하면서 단서가 추가되면서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감정이 커진다라는 거. 다음 보시면 연구원들은 그래서 제안한데 성공적인 관리자는 선택할 거야. 뭐를? 풍부한 매체를 선택한데 혼란스럽고 애매한 메시지를 위해서는 풍부한 매체를 쓴대. 그 다음에 좀 부족하고 덜 풍부한 매체를 쓴대. 메시지에. 어떤 메시지? 덜 일상적인 메시지에는. 자, 다시 앞에서까지 정리한 내용이 뭐야? 기술이 발달하면 더 연결되어 있다라고 느낀다가 우리가 설정한 틀이야. 그래서 보니까 어디다가 혼란스럽고 애매한 메시지에는 풍부한 매체를 써야 된대. 왜? 자, 혼란스럽고 애매한 메시지니까 뭐가 돼?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풍부한 매체, 즉 더 발달한 매체를 쓴다고. 왜? 이게 단서가 더 많으니까. 단서가 많아야 이해가 더 잘 되겠죠. 두 번째, 자, 비일상적인 메시지래. 자, 비일상적이야. 평소에 쓰는 메시지가 아니라 더 일상에서 안 쓰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황이래. 그럼 이거는 이해가 쉬운 상황, 어려운 상황?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너는 어떤 매체를 써야 돼? 풍부한 매체를 써야겠죠. 근데 얘는 뭐래? 덜 풍부한 매체를 쓴대. 단서가 적은 거 쓴대. 말이 돼? 안 되죠. 즉 D번은 뭐를 통해서? 우리가 설정한 틀 판별을 통해서 틀렸다라는 걸 바로 잡아낼 수가 있었다. 자, 앞에서 단서가 적은 덜 풍부한 매체 쓸 거래. 그럼 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 당연히 단서가 없어도 이해하기 쉬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때 써야 되겠죠. 즉 덜 일상적인 게 아니라 더 일상적인 말. 우리가 굳이 추가적인 단서가 없어도 이해 가능한 덜 일상적인 이해 어려운 말이 아니라 더 일상적인 이해가 쉬운 말을 전달할 때 그런 매체를 써야겠죠. 그래서 답은 D번, 즉 4번이 될 거고, 마지막 주제만 확정 지으려고 뒷문장 좀 빠르게 보시면 for example, 예를 들어니까 뭐라고? 반복이라고. 반복. 만약에 너가 원할 거래 논의하기를 복잡한 고객 계약서를 논의하는데 무슨 계약서? 복잡한 계약서. 자, 복잡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우린 어떤 매체 쓸 거야? 풍부한 매체 쓸 거야. 그러니까 뒤에 최고의 선택이 될 거래. 뭐가? 대면 회의를 선택하는 거죠. 대면 회의니까 당연히 뭐야? 가장 풍부한 매체겠네. 그래서 2번도 틀 판별을 통해서 맞는 문항이 될 거고, 대조적으로니까 반대기 나올 거야. 만약에 너가 정보를 준대 너의 팀한테 변화에 대해서 회의 시간에 3시에서 3시 30분으로 변할 거야 라는 정보를 준대. 그럼 너는 그냥 뭐 할 거래? 일반적인 그냥 이메일을 보낼 거래. 자, 3시에서 3시 반으로 회의 시간 변경한다라는 거는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말이잖아. 이해가 쉬운 말. 이해가 쉬운 말. 이해가 쉬우니까 그냥 뭐 보낸대? 이메일이라는 좀 덜 풍부한 매체를 쓴다고. 맞는 말이죠. 마지막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채널의 차이점의 의사소통에 걔네들은 고려된다라는 거야. 연구원들에 의해서 뭘로? 그냥 일종의 그릇이라고 고려가 된대. 근데 이 그릇은 그냥 메시지를 담는 거야. 그래서 좋은 의사소통가가 되려면 너는 올바른 컨테이너를 선택해야 된다. 어떻게? 어려운 말을 전달할 때는
풍부한, 더 발달된 매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전달할 때는 덜 발달한, 풍부하지 않은 매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즉 우리가 설정한 틀이 그냥 주제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어떤 채널이 중요한 것일까? 성공적인 의사소통에서 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어떤 채널? 이해가 쉬운 거는 덜 풍부한 거, 이해가 어려운 거는 더 풍부한 매체를 써야 된다라는 1번이 맞는 거고, 최신 그릇 이런 얘기 나왔어? 최신? 안 나왔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길이래. 우리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말 없었고,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들어가는 풍부한 매체뿐만 아니라 덜 풍부한 매체도 올바르게 써야 된다는 거니까 3번이 아니고, 어떻게 사회적인 인식, 존재감이라는 게 발달했는가라는 얘기 나왔어? 이런 얘기 안 나왔고, 풍부할수록 좋다? 아니 올바르게 적재적소에 쓰라고. 그럼 답 몇 번? 41번엔 1번이 될 거고 42번엔 아까 찾은 D번이 되겠죠. 답 몇 번? 1번하고 4번이 된다.